세종 국가산단 지정 승인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 사업 철회를 외쳤습니다. 주민 반대 속에 산단 지정 절차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 특례 지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로 옮겨 도시개발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천안 불당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11번째 매장으로 천안시는 올해 안에 12번째 매장을 성정동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하는 잡다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28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단국대 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지 어느덧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주민들 상당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국토부의 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사업 철회를 외쳤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이 산단 지정을 반대하는 벌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산단 결사 반대! 주민들은 세종시가 자족기 있는 확충이란 미명 아래 피해 당사자인 원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국가산단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발표된 국가산단 후보지 7곳 가운데 마을이 많이 들어간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선정 고려 대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이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 공동체 해체, 사유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세종시는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부는 사업 승인을 불허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세종국가산업단지인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세종국가산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종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승인 신청 후 현재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토부의 산단 지정 절차가 완료돼 내년 하반기면 본격적인 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국가산단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점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또 소액보상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원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KTX 세종역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윤 대통령을 만나 KTX 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치원역 KTX 정차 필요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도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만 13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시와 도 간 행정 절차 중복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 등에 대한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 셋들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면적 약 58만 제곱미터에 4,26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종 1지구와 2지구 등 현재 공공과 민간 등에서 13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아산 지역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문화, 여가, 상업, 교육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우리시 자체 사업 2개 지구, LH 사업 1개 지구, 민간 10개 지구 등 13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도와 시의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가 적용돼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있지만 인구가 36만 명인 아산시의 경우는 충남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천안시는 성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데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반면 아산시는 모종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도시개발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 등의 특례 지정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아산시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 시행 면적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아산시가 2위를 기록하는 등 도시개발이 늘면서 행정 수요에 따른 특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도시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개발 압력과 인구가 증가하는 아산시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확보에 따라 지정 절차 간소화해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력 제고 및 탄력적인 즉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는 오는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와 협의를 나누고 올해 말 아산시 특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고 있는데요. 천안의 11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이 불당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불당동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과 공유 주방이, 2층에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종합운동장 오류문광장 인근에 있어 불당동과 백석동 주민 등 도심권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격도 착해서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컬푸드 교육을 받은 천안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나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중 약 600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인데 다음 달 중순부터는 농가에서 로컬푸드로 반찬을 만들어 바로 팔 수 있는 공유 주방도 운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천안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천안시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간이면서 농민과 시민들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천안시는 올해 안에 성정동 일원에 12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도내 15,000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8만 3천 마리가 대상인데 2주 내 도축출하 예정이거나 4주 이내 백신을 접종한 가축은 제외됩니다. 소규모 농가는 각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해 지원하며 50마리 이상 전업농은 50%를 지원합니다. 도는 접종 4주 뒤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범 1년 3개월째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석 상태였던 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는가 하면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대 세종자치경찰위원장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지낸 나승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7월 김상봉 전 위원장이 새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2달 보름 만입니다. 이로써 공석이었던 수장 자리가 채워짐에 따라 출범 1년 3개월을 맞은 자치경찰의 조직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치안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또 좀 더 실질화된 자치경찰 방안을 마련해서 세종이 전국 자치경찰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위원장직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있던 세종시의회 추천위원직엔 세종시 소청심사위원을 역임한 최리나 변호사가 이날 함께 임명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임기는 이전 위원들의 자녀 임기인 2024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비상임으로 운영돼 온 세종자치경찰위원 2명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기본 취지인 대시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행안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조만간 법안으로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장과 또 시장이 세종 시민의 지방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출범 2년 차를 맡고 있는 세종자치경찰이 새로운 수장 임명과 제도 개선 등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청에 마련된 책문화센터에서 시민이 만든 첫 출판물이 발간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운영한 세종을 담다 강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세종시 배경사진을 찍고 편집 디자인한 후 센터에 있는 출판 장비로 사진집을 제작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시층 1층과 4층 일부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조성했으며 이곳에서는 글쓰기부터 사진 편집, 인쇄, 제작까지 출판 전 과정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미술시장, 일명 그림사기 좋은 날 행사가 열립니다. 시각예술인의 작품거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80명의 작가와 갤러리 6곳이 참여해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품 가격대는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작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니 경매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와 사회적 경제기업,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이 소개되고 판매될 예정입니다. 세종수목원은 이번 정원장터가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하는 잡다한 일자리 페스티벌이 28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행사장에선 도내 우수기업 설명회와 일자리 특강, 취업 컨설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도내 60개 우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도 이루어집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3부는 27일 조 씨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저녁 9시쯤 천안 성정동 전 여자친구 A씨의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천안 백석동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 연한이 경과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대체시설 부지를 찾지 못했는데요. 천안시와 주민이 3년 만에 합의를 이뤄내 오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가동된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입니다. 이미 2016년 내구 연한 15년에 도래했지만 기술 진단을 통해 운영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적지 않은 보수 비용이 들어 대체 시설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체 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예정 부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안시와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약 3년 만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내구 연한이 15년 초과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 시설이 꼭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저희가 단연간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와 59억 원의 주민 지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기존 소각장과 인접한 곳으로 생활 폐기물 1일 처리 용량도 기존 190톤에서 26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협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시에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협약 사항이나 잘 좀 이렇게 지켜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새로운 소각시설은 오는 2025년에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약한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설계비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당초 계획됐던 도시숲공원 대신 복지관을 짓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시는 지가 상승 등으로 부지 변경은 어렵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 2003년 개관한 곳으로 평생교육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위치도 온양 원도심에 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배방읍 공수리 폐철도 부지에 124억 원을 들여 강당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독립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방, 탕정, 운봉, 동북권이 시기간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노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충을 겪어오셨을 텐데 이제 동북권에 당당한 독립 노인복지관을 하지만 7월 말 열린 아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관 건립 설계비 5천만 원이 삭감된 상황. 해당 부지에 계획했던 도시숲공원 대신 노인복지관을 짓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동북권 지역에 상승된 지가를 생각하면 시에서 매입하기로 한 폐철도 부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노인복지관 건립 위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획대로 오는 2026년 노인복지관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솔입니다. 천안시 불당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심 속 힐링 음악회인 에코플러스 가든 오브 뮤직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천안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의 초대 공연을 시작으로 팬텀싱어 출신 파페라 가수 이동신과 뮤지컬 배우 리사, 바리톤 정진원 등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 제로웨이스트 용품 소개와 병뚜껑 키링 만들기 등 에코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세종시가 올 하반기에 학생 468명에게 모두 3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 지원 분야는 우수인재와 특기적성, 학자금 지원 등 8가지로 지원 신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세종인재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대회 수상 등 분야별 선발 기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오는 11월까지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대상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 또는 처분 등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입니다. 상담 신청은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편 전 아산시 공무원과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는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시정권고 1건과 의견 합의 조정 4건 등 모두 68건의 고충을 처리했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마중택시 운영마을에 8곳을 추가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마을은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수요조사와 마중택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8곳이 추가되면서 마중택시 이용마을은 11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마중택시는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6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합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제 등이 제공되며 6개월 뒤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보건소에서는 이 밖에도 만성질환과 운동, 영양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